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자주 문제가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유사한 사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관리유역회사가 관리인의 업무 개시 이후에도 관리비를 징수하였다면 이것은 권한 없이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반환 의무는 관리단이 아니에요. 관리비를 지급한 구분 소유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관리단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관리단의 청구는 기각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법원은요, 관리단은 관리유역회사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권 역시 관리비 선임될 때부터 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즉 소송에서 지위 갖고 다투던 싸우던 상관없이 일단 무작정 관리인으로 선임됐던 사람은 그때부터 관리비 징수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비 징수 채권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관리단에 대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해야 할 것을 너가 가로막았느냐, 왜 네가 관리비 징수해가지고 방해했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제 관리단은 청구 못해요. 위탁관리업체 상대로 해가지고 관리비 징수한 거 그거 관리단에게 내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관리비를 납부한 구분 소유자는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를 받아서 현실적인 손해, 즉 이중 지급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중 부담의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 인정하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전용물 소권이라 해가지고 이거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손해가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인정하는 것, 이건 안 돼요. 이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즉 관리단이 당신은 관리회사에 낸 것이지 나한테, 즉 관리단이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은 관리비를 못 받았어, 따라서 나한테 내시오 라고 하면은 구분 소유자는 되게 황당하고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나는 관리비를 꼬박꼬박 냈는데 나중에 또 달라고 하느냐. 이 경우에 비로소 종전관리회사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건 보통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관리단이 구분 소유자에게 이런 어떤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마음대로 관리비 징수한 그런 위탁관리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관리단이 관리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청구는 구분 소유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